안녕하세요. 재테크플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이쪽 카카오맵을 통해서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요. 이렇게 5호선이 지나 다니고 있고 강일역, 상일동역, 고덕역 여기를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측에는 경기도 하남이 있고 좌측에는 다리를 건너면 광진구랑 경기도 구리, 그리고 좌측 밑으로는 송파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 방금 봤던 고덕역, 상일동역 주변으로 상권과 학원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강동역, 이 5호선 아래쪽으로 보면 강동역이 있는데 이 강동역 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쪽 부분, 이 위에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의 밀집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왼쪽의 부분들은 이제 주택이랑 상가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산이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지적들을 보게 되면 강일 북쪽으로 강일, 그 다음 강일남, 그 다음 고덕, 상일, 암사고덕, 명일, 그리고 길동, 둔촌동, 성내, 천호, 암사, 풍납동 이런 식으로 강동구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것은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고, 이 생활권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강동구의 연령 비율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고덕동이랑 상일동, 천호동 쪽으로, 고덕동과 상일동 쪽으로 그 10세 이하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는 이제 신축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지적 편집도에 표시를 하게 되면 빨간색 테두리 쪽으로 신축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동구 자체는 인구를 이제 어디서 주고받는지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하남 그리고 송파 쪽에서 전출입 순서가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 하남과 송파 그리고 강동 이 세 곳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강동구의 이제 평균 연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연평균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호재로는 이 밑에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이죠. 이쪽으로 해서 강일역이 연장되는 28년도에 연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 9호선을 따라서 강동구의 메인 입지인 고덕역 쪽으로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쭉 이렇게 가게 되면서 고덕과 이제 이 강일 쪽도 미사 쪽까지도 해서 호재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에 앞서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직장이랑 교통, 학군 환경, 그리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직장 그 종사자 수와 교통, 강남, 그리고 여의도, 부도심 쪽으로의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교통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들고, 그 다음 뭐 학군하고 뭐 공급, 직장, 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S, A, B, C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 추후에 좀 더 차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자체에서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상일동역 기준으로 강남역까지의 거리, 그리고 시청역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의도역까지의 거리, 판교역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강남역이겠죠, 사실. 강남역까지는 총 한 번, 두 번 정도 환승을 해야 되고, 시청역이네. 시청역까지는 환승을 한 번 해서 48분 정도가 걸리고, 메인 입지인 강남역까지는 한 번, 두 번 정도 7시 반, 아침 7시 반에 내가 만약 타게 됐을 경우 한 38분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30분 이내는 아니고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교통이 업무지구 접근성은 A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이너스는 바로 두 번 정도 환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 환승을 해서 가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걸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이제 다른 직장인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학군을 조금 평가를 해봤는데, 강동역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학교들이 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85% 이상인 이곳이 이제 3곳 정도가 나왔고,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좀 높은 편으로 속하고 그런 B등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요. 저는 3% 이상인 게 있으면 플러스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B 플러스라는 등급을 주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후객 논어에서 학원 수를 제가 평균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 3개, 고덕동에 3개, 7개 이렇게 있었다면은 요걸 그냥 합쳐가지고 한 생활권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고덕동에는 15개, 명일동에는 188개, 그리고 암사동 쪽에는 21개, 이런 식으로 총 여러 군데에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 명일동, 고덕역이 있는 바로 이 명일동 근처가 제일 많이 있었고, 여기가 제일 선호하는 학원과 단지라고 일단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군데 중학교가 보이죠? 명일중, 강일중, 그리고 한영중. 요거는 아까 전 방금 시트에서 봤던 상위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주변으로, 이 188개 학원과 주변으로 바로 뻗어 있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아마 요 지역 부근들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걸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동이 14개, 그리고 둔촌동 쪽에는 43개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도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강동구에는 백화점이 1개, 큰 대형마트가 3곳, 그리고 종합병원이 2곳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마트 있고, 현대백화점 여기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 있고, 여기에 병원 1개, 종합병원 2개 해서 큰 병원 위주로 2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소비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백화점이 있고 대형마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여기 상권이 조금 많이 큰 편이고, 여기 상권은 어떻게 보면 학원가 위주로 조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는 이제 백화점하고 마트의 개수, 접근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저는 A로 평가를 했습니다. 강동구의 인구수는 이제 46만으로 제가 봤었는데, 3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인구수가 보통 3년 평균 5,800세대가 이제 1년 적정 수요가 2,300세대고 3년 평균 했을 때는 한 6,000, 7,000 정도 세대 되는데, 공급을 봤을 때 2025년에 조금 많이 몰려있는 편이고 2024년도 약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3년 전체를 봤을 때는 약 5,800세대로 1년 적정 수요를 초과하고 2배 이상,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2배 이상이다 라고 초과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강동구만 봤을 때는 공급 수준은 C로 저는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좀 바뀌겠지만, 아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주변 도시들과의 이제 전출입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송파구랑 경기도 하남 쪽에서 또 이제 전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요 공급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송파, 강동, 하남의 이제 적정 수요가 약 7,000세대 정도 되네요. 7,000세대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2025년에 인구가 많이 이제 그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2023년하고 2024년은 이 수요에 비해서 좀 조금씩 부족한 공급량이지 않나. 그래서 3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공급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봤더니 적정 수요 대비 이제 1배 이내고, 아까 강동구만 봤을 때는 C등급이었는데 이 세 지역을 합치니까 A등급으로 이제 괜찮다. 전세가 엄청 떨어질 일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당 시세, 이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강동구에도 여러 개의 동들이 있는데, 이 동들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강일동이 제일 작은, 평당 가격이 제일 작죠. 고덕동, 그 다음에 상일동, 명일동, 요 세 동이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 암사동도 좀 높고요. 이제 요 암사동의 강동 롯데캐스퍼스트랑 프로 하다이아 팰리스, 요게 아마 평당 가격이 높아서 이쪽도 이제 암사동 자체도 평당 가격이 높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핵심 지역이고, 강동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앞으로 추후 자산 상승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평균 전세가율 자체를 보니까 강일동이 52, 명일동 39, 삼사동 50, 고덕동 50, 상일동 55. 상일동이 제일 높네요. 55%로. 명일동은 39, 엄청 낮죠. 이럴 경우는 이제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돈을 엄청 많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자체에 이제 들어가기는 정말로 힘들다. 그에 비해서 강일동은 지금 52% 정도 되는데, 이 강일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대체로 싼 편이고, 그리고 전세가율도 52% 정도 되니까, 일단 접근하기는 이 명일동이나 상일동, 고덕동보다는 쉽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전세가율이 이제 높은 다른 데랑 비슷한 가격이지만 이제 가격이 비슷한 전세가율이지만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이 모든 대표 동들에 대해서 제가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되는, 강일동까지 생각되는 총 하나, 둘, 9개의 동에 대해서 대장 아파트라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뽑아봤는데, 그라시움, 아르테온, 솔베뉴, 팰리스, 롯데캐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시세 자체는 거의 10억 초반부터 이제 15억까지, 10억에서 15억까지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전세 가격 자체는 거의 절반, 아까 한 50% 정도의 전세 가율이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7억, 6, 8천, 6억, 5억, 3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교통, 학군, 이제 인프라 환경 호재들을 이제 100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게 바로 교통, 일자리보다는 좀 교통이겠죠.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특히나 이 교통이라는 건 강남과의 접근성, 몇 분 안에, 30분 아니냐, 1시간 아니냐, 아니면 부도심까지도 이제 30분이냐, 1시간이냐, 이런 판단하는 기준 봤을 때는 강동구의 대부분 이제 5호선은 강남까지 거리가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은 가장 좀 좋다. 생각보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학군도 크게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 세 군데,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요 세 군데는 아까 중학교 세 군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고, 상위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상위 중학교 세 군데가 이 동 안에 있었고, 이 동 안에서도 학원가의 개수가 188개였던 이제 상일동 그 주변으로 학군이 좋기 때문에 좀 좋다고 판단했고, 나머지는 다 20점을 거의 형성하고 있고, 둔촌동은 이제 앞으로 이제 둔촌 주공이 이제 완공이 되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완공이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미리 넣었습니다. 이 강일동 자체도 학군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임장을 하진 않았지만 지도로 봤을 때는 모여 살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학군 자체도 이제 엄마들이 다 학원을 다 보내기 좋은 환경에 있다. 그리고 환경 자체도 이제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냐 보는 건데, 다들 나쁘지 않습니다. 둔촌중앙도 그렇고, 대신 이 천호동, 암사동, 길동 쪽이나 이제 성내동, 강일동 쪽은 중심부랑 또 멀다 보니까, 특히 여기는 이제 상가만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또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여기는 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루어져서 이미 엄청나게 크게 발전된 상태고, 강일동 오래전부터도 좀 좋던 상태고 해서 이런 점수를 줬고요. 호재가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냐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중앙보훈청역 9호선이 이제 강일역까지 연장된다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조금 수혜를 볼 단지들은 요 단지들, 둔촌동도 그렇고 고덕 상일동 쪽이 이제 호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돼서 됐고, 그래서 총합을 냈더니 이제 요 순서로 거의 좋다. 둔촌동 빼고, 둔촌파크 포레온,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고 대체로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이상으로 이제 강동구 입지 분석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동구의 저평가 기준, 그리고 상대적 저평가 시기랑 절대적 저평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제가 임장을 8월 말에 갈 예정입니다. 갔다 와서도 제가 생각한 이 점수들이 한 번 더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단지들이 이 동을 대표할 대장 아파트들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정말 괜찮은지, 20년에 들어온, 19년에 들어온 이 아파트들이 정말 괜찮은지도 한번 볼 겸 분위기 임장을 한번 가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